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에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신 유재훈 학생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차 시험 합격 여기까지 들었는데 1차 시험 딱 합격하면 네. 그때부터 2차 시험 공부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2019년 3월인가? 네. 그때 시험 어떻게 했어요? 그때 1차 시험은 2차 시험과 다르게 가답안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채점해 보면은 내가 어느 위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고 이 정도면 그래도 합격할 점수인 것 같다. 평년도 커트라인을 봤을 때 이 정도는 그래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학원도 1차 시험 끝나고 거의 그 다음 주부터 이제 2차 시험 준비반이 바로 개강해요. 그래서 딱 일주일 쉬고 바로 학원 등록하러 갔습니다. 그래서 학원 다녔습니다. 아, 학원을? 그럼 네. 그때 학원 가니까 뭐 좋은 거 있어요? 학원은 사실 1차 시험은 인터넷 강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2차 시험은 저는 학원은 좀 필수라고 생각해서, 왜냐면은 그 해에 같이 시험 본 1차생들이 다 같이 와서 강의 듣고 이제 모의고사도 풀고 이래야, 시간을 재고 풀고 첨삭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는 2차 시험은 무조건 학원 강의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맨 처음에 그 초시 시험 볼 때인가? 2차 시험 볼 때 네. 그때 공부 많이 하고 들어갔어요, 그때는? 동차 때 말씀하시는 네, 동차 때. 거죠? 동차 때 제가 그때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? 약간 항상 1차 시험 OX만 풀다가 막상 학원 가서 이제 2차 시험 답안을 쓰려고 하니까 펜이 안 나가가지고요. 그때부터 이제 내가 2차 시험도 1차 시험처럼 공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면서 많은 공부 방법들 찾아보면서 저한테 적용시켜 보려고 했는데, 그것도 사실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. 그건 그 사람한테 맞는 공부 방법인데 그걸 저한테 해보려고 하니까 역시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거 해봤어요, 그때? 그래서 뭐 일단 형광펜 많이 칠하고요. 그리고 뭐 두문자 같은 것도 많이 따보고, 일단 그래서 두문자만 그냥 달달달 외워봤는데 외우기는 되는데 막상 또 쓰는 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황을 해서 맨날 공부법만 바꾸고, 사실 공부는 안 하고 공부법만 바꾸고 공부법 공부만 하고 해가지고 한 시험 2달 정도 남았을 때부터 저는 위기감을 느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, 그래도 학원 강의 들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GS라고 하거든요. 그것만이라도 외우고 가야겠다. 아, 자료를? 네. 그래서 그 답안을 이제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. 문제에 대한 답을 외웠다고? 네. 자료를 외운 게 아니고? 네. 또 똑같이 나오지 않잖아요. 네. 그런데 그래도 일반론 같은 건 그래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썼습니다. 그래서 그 처음에 동창가? 그때 2차 시험 잘 봤어요, 그때? 그때 엄청 못 봤죠. 네.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전 과목 꽈락을 받아가지고 답은 쓰긴 썼어요, 그때? 외워서 간 거는 썼는데요. 외운 데서 안 나오니까 못 쓰겠더라고요. 그래서 다 100점 냈어요, 그거? 그거는 조문 문제인 것 같은 거는 그래도 조문 펼쳐서 좀 쓰긴 했는데 이거 뭐지?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백지를 냈습니다. 그냥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부담. 마음 편하게 그냥. 네. 그러면 이제 그 시험 끝나자마자 다시 공부 시작한 건 어떻게 한 거예요, 그때? 그래도 공부를 동차 때 대충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해서 1차 때부터도 공부했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쌓여서 전 한 달 정도 쉬고 바로 이제 독서실 끊고 다녔어요. 도서실은 그 학교 안 가고 그냥 집 앞으로 간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그럼 그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했어요, 그러면? 그때는 제가 동차를 너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 번은 넥타임으로 잠깐 쉬는 시간, 넥타임 뭐예요, 이게? 공부 시간 중에 화장실 가거나 노는 시간 이런 거 다 빼고,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순수 공부한 시간만 12시간을 한번 채워보자라고 해서 해봤는데요. 그거 하니까 다음날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10시간이 딱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저는 한 11시 반쯤에 일어나서 아점을 먹고 아침에? 네, 아점 먹고 독서실 어차피 집 앞이라서요. 걸어가면은 5분 거리라서 독서실에 한 12시 반까지는 앉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서 새벽 2시까지 하고 집 갔습니다. 그럼 막판까지 계속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, 그러면? 막판에는 사실 집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했어요. 네, 불안해가지고. 그러면 학원은 아예 안 다녔어요, 그러면? 아니, 주말에는. 주말에? 네, 주말에 토요일을- 학원가 뭐예요, 그러면?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S라고, 이게 기초 GS랑 실전 GS라는 게 있는데, 기초 GS는 이제 이론이랑 1시간 써보기고요. 실전은 순수하게 2시간 딱 시간 잡아서 풀어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기초 같은 거는 책을 바꿀 때만 그 강사 걸 들었고,
웬만하면 전 실전 위주로만 들었어요. 기초는 안 듣고 거의. 네. 그럼 실전은 하루에 몇 과목 써요, 그러면? 2과목. 2과목? 네. 엄청 힘들겠네, 그러면. 네.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는 거예요, 그게? 그럼 아침 9시 반까지 가야 되거든요, 학원을. 음. 그럼 아침 9시 반까지 가서 2시간 정도 쓰고, 강평 듣고, 점심 먹고, 또 쓰고? 다시 2시간 쓰고. 네. 그럼 2차 시험 때는 하루 종일 공부해서 놀지도 않고? 2차 시험 때는, 네. 그래도 시험이 7월이었잖아요, 원래는. 미뤘지만. 그래도 한 10월 달, 제가 19년 7월에 동차 끝나고 한 달 쉬고 공부했으니까 한 9월 초부터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래도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는 약속을 한 달에 하나씩은 잡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막판 이제 2차 시험 전, 한 달 전? 그때는 공부 어떻게 했어요, 그러면? 저는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공부 시간도 조금 늘렸고요. 사실 저희 공부할 때 맨날 1차 시험도 그렇지만 시험 전날에 1회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제가 1차를 해봤더니 1회독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절대로 책 한 권을 전날에 회독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 달 전쯤부터는 뭘 봐야 되겠다 이제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선별한 것만 보고 가려고 하니까 딱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2차 시험은 잘 봤어요, 그래서? 2차 시험 사실 시험 보고 너무 못 본 것 같아서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몇 점 나왔어요? 저가 민사소송법이 72점 나왔고 잘 본 거예요, 못 본 거예요, 그게? 그 올해 민사소송법 70점 이상이 44분이거든요. 그래요? 잘 본 거네, 그러면? 잘 봤죠. 나머지, 딴 거 특권 잘 봤어요? 특허는 그냥 평범하게 봤는데 특허는 올해 48점 받았어요. 그 상표는 몇 점 받았어요? 상표는 올해 51.33점. 잘 본 거 못 본 거예요, 그게? 상표가 올해 50점 이상이 37분이라서 그래? 네, 다 잘 봤네, 다. 그러면? 네, 다 괜찮게 봤어요. 그 선택 과목은 뭐 했어요, 그러면? 저는 선택 과목은 회로 이론 했어요. 그러면 2차 시험 볼 때면 힘들고 그런 거 없어요? 막 그 시험 장소에서? 시험 장소에서요. 시험 장소 제가 좀 긴장하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시험 계속 화장실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손 씻고 하니까 로션을 안 갖고 갔는데 손이 다 터가지고 네, 그냥 참고 갔던 것 같아요. 그럼 시험 딱 끝나자마자 대충 붙을 줄 알았어요? 2차 시험은? 아니요. 저는 사실 첫째 날 특허 상표를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에 민사소송법이랑 회로 이론이랑 풀고 나서는 진짜 너무 우울해서 그날 바로 부모님한테 사실 말씀드렸어요. 떨어진 것 같다. 그래? 그럼 합격했을 때 어땠어, 기분 그러면? 그때는 진짜 막 부모님들도 이미 제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험 얘기 안 하시고 그냥 2월 달에 시험 있는 거니까 그거나 열심히 또 보자고. 네, 해가지고 그거만 하는 줄 아시고 근데 사실 1월 20일 아침 9시 발표했는데 부모님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? 저도 방에서 좀 일어나서 핸드폰 보고 있다가 그 9시에 사실 산업인력공단 거기서 합격자는 문자가 와요? 네 카카오톡이 옵니다. 정각에. 그래서 그래서 로그인 하던 중에 그게 나와가지고 바로 문 열고 가서 엄마랑 네, 껴안고 막 울고 그랬어요. 고생하셨네.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2차 꿀팁? 뭐 해주고 싶은 말? 뭐 비슷하게 뭐가 있을까요, 그러면? 사실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두꺼운 책을 썼거든요. 그게 저는 빠지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 책을 썼고 대신 그 책이 두껍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읽는데 조금 부담스러워 하세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목차도 사실 학판건 빼고는 목차가 그렇게 합판건이 뭐예요? 학설, 판례, 검토 빼고는 목차가 책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아서 저는 그 나오면 어떻게 쓸 건지 옆에다가 다 가피를 해놨어요. 그래서 회독을 할 때 같이 보면서 이거 나오면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공부를 했거든요. 그리고 특허도 사실 민사소송법이랑 비슷하게 공부했고요. 상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 문제가 1번, 2번에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판례집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판례집을 위주로 했는데 전날에 봤던 최신 판례가 2번 문제에서 나와서 진짜 판례랑 똑같이 목차만 나눠서 썼더니 되게 고득점 받았거든요.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